안녕하십니까. 오메가3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메가3는 거의 다 가지고 드시고 계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많은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먹은 만큼 효과를 제대로 보고 내 몸 건강 관리에 도움이 좀 더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오메가3의 기초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지방산인 거죠. 오메가3 지방산. 지방이고, 오메가3는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산성이 붙어 있다. 산이다. 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고요. 오메가는 한 개의 기호에 불과한 거고, 3라고 하는 것은 이 지방에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결합에는 단일 결합이 있고 이중결합이 있는데 그 이중결합이 있는 장소가 3번 탄수에 있다라고 해서 이 오메가3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선 이제 이 그림을 좀 살펴보시면 이 오메가3의 건강에 있어서 이 기능성들이 어떤 게 있는가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식약처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요 위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주로 인정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뇌를 건강하게 해준다. 이게 이제 뇌세포를 건강하게 해준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 능력을 올려준다. 또는 인지 능력을 올려준다. 뇌세포를 건강하게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쪽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 혈관 건강, 그 다음에 혈행을 개선을 시켜준다. 라는 거죠. 오메가3 지방산은 이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혈액을 운반을 시키는 심장도 건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혈액이 잘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준다. 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요 두뇌 기억력 이것까지도 영향을 끼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DHA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뇌세포를 또 구성을 하는 한 개의 성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메가3, DHA, EPA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한 가지의 좋은 영양 물질로 인정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영양소 중에서는 주로 많이 쳐주는 게 뭡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인 지방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방을 잘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눈 건강에 있어서 안구 건조를 막아준다. 눈을 촉촉하게 해준다. 건조를 막아준다. 이런 이제 기능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고 있는 영양제 중에 한 개다. 다들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은 가지고 있지만 잘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식약처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항염증 효과. 그래서 염증을 많이 줄여준다. 그 다음에 항암 효과.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개선을 시켜주는 효과. 그 다음에 이 우울증을 개선을 시켜주는 거. 이제 이게 뇌세포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우울증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몸을 잘 돌아가게 해주니까 또 면역도 도움이 되어진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선택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요. 일단은 오메가3에는 약 3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오메가3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EE 폼이다. 에틸 에스테르가 달라붙어 있는 그런 폼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RTG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오메가3는 그냥 자연에서 추출한 그대로고, 그 다음에 이 자연에서 추출한 물질을 다시 한번 가공을 한 게 에틸 에스테르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더 가공을 한 게 RTG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점점 진화되어져 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는 역시 진화되어진 RTG 타입을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런 RTG 타입 중에서도 우리가 선택을 하는 방법을 한번 봐보자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 오메가3는 생산 원료의 신선도가 높으면 더 좋죠. 네, 그 다음에 신선도가 유지가 되어지는 제조 공정에서 만들어내는 게 더 좋다. 무엇보다도 이 앞부분에 있는 뭐 신선도가 유지되는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DHA와 EPA 함량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라는 건데요. 많이 들어 있으면서 꼭 뭐 많이의 그 농도가 아니고요. 총 박스의 양 중에서 그람당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DHA하고 EPA하고 함량당, 그람당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 RTG 오메가3입니다. 이거 이 제품을 가지고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68,900원이었고요. 이 68,900원 안에는 300mg에 DHA, EPA 이 두 가지를 합했을 때 한 알당 들어있는 양이 300mg이었습니다. 한 개가 300mg, 총량은 약 한 1200mg 짜리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이 DHA랑 EPA랑 합의 값은 300mg 밖에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 게 60 캡슐이 들어있고, 그거를 3박스를 주는데요. 이 속에 들어있는 EPA하고 DHA의 총량, 그 총량을 내는 방법이 뭐냐면 이 미리그램 있죠? DHA랑 EPA랑 합한 이 미리그램 곱하기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캡슐의 개수, 그 다음에 곱하기 몇 박스를 주느냐, 뭐 한 박스냐 두 박스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아래쪽이 이 오메가3, RTG 오메가3 총량이 그램으로 나옵니다. 이 그램을 1g당 얼마냐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1g당 얼마냐. 그래서 요 계산을 하는 글을 할 줄 아셔야 찾기가 좀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RTG 타입으로 구매를 하되 총량에 있어서 비용이 낮은 겁니다. 그램당 얼마짜리냐. 이거를 해서 가격이 낮은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요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다음에 또 한 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자, 왜 이런 가성비가 중요하냐라는 건데요. 이렇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서 혈중에 돌아다녀야 되고요. 혈중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세포가 이용이 되어져야죠. 그러려면 혈중에 많은 양이 들어와야 됩니다. 잘 들어와야 됩니다. 그건 뭘 의미를 하느냐면 흡수가 잘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흡수율이 높은 게, 먹은 것이 흡수가 잘 되어지는 게 RTG 오메가3다라는 거죠. 보통 아까 에틸 에스테르 타입, EE 타입의 약 70%가
더 흡수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먹고 있는 일반적인 오메가3의 경우에는 흡수율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먹어도 잘 들어오지가 않는다. 혈관으로 흡수가 되어지지 않는다. 요것 때문에 아마 오메가3에 관한 어떤 효과, 기능 이런 것들이 몸으로 느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RTG 타입을 골라서 드시되 가성비가 좋은 거. 가성비란 1g당 얼마냐. 돈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데 이걸 계산할 때는 1g을 거기 박스에 적혀 있는 양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냥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지만 요 아래쪽에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1100mg 육식 캡슐 2개 해서 총 132g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132g을 이 제품의 금액으로 나누면은 안 됩니다. 132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제품의 금액을 132g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이 속에 들어있는 DHA와 EPA의 함량 몇 미리그램 들어있는지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요 부분에 있는 요 1100mg 이게 다른 숫자를 넣어야 된다. 1100 요게 무슨 숫자로 들어가야 되느냐면 요 박스에 여러분들 박스를 좀 찾아보시면요. 여기 영양 성분, 영양 기능 정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자, 여기 보면 영양 기능 정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DEPA 및 DHA 함유 유지 양이 나오거든요. 햇빛 때문에. 예, 이제 보이죠? 여기 유지 함량이 640mg이라고 나와요. 여기 보면 640이라고 보이죠? 요 640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 1100이라고 하는 데다가 640을 대입을 시켜서 이 D를 총 이게 132가 되는 게 아니고요. 계산을 해보면 제가 해볼게요. 640 곱하기 그 다음에 육식 캡슐 곱하기 이게 두 박스가 들어있으니까 12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곱하면 76,800mg이 나오는데 이걸 1000을 나누어야 되거든요. 그럼 76.8이 나와요. 76.8g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의 가격에다가 76.8g을 나누면 1g당 얼마 이렇게 가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제품들도 DHA, EPA의 양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시고 그 계산에서 금액이 낮은 것일수록 좋다. 이유는 금액이 낮아야 많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많이 먹을 수 있어야 효과나 기능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DHA, EPA 함량으로 얼마를 먹어주는 게 더 좋으냐라는 그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얼마를 먹어주면 좋으냐. 일반적으로는요. 하루에 3g에서 6g입니다. DHA, EPA 함량으로서. 그러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하루에 먹어야 되느냐. 네. 그러면 제대로 효과를 본다라는 겁니다. 어떤 효과? 눈, 혈행 개성, 두뇌, 뇌세포, 여기까지 인지기능. 인지기능 하면 치매까지 영향이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영양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 세 개 중에 한 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잘 챙겨 먹는 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먹어보면 표시가 납니다. 어떻게?
제대로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대로는 뭐냐? 3g에서 6g. 그것도 DHA, EPA 총량 함량으로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게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부터 긴 이론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오메가3의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EPA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는데요. EPA, 이게 뭐냐면, 에이코사 펜타에노익 애시드다. 이런 말입니다. 펜타에노익 애시드. 이런 말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빨간 마크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게 지금 보일 텐데, 이걸 좀 확대를 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W처럼 써놓은 게 이게 뭐냐면 오메가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는 거고요. 이게 화학 구조를 전부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아서 이해하시기가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탄소가 들어 있습니다. 1번 탄소, 여기가 2번 탄소, 여기가 3번 탄소. 그래서 3번 탄소에 여기 이중결합이 있다고 해서 오메가3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메가3. 그리고 이 오메가3가 기능을 하는 것 중에 이 이중결합 때문에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오메가3도 항산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3번 탄소의 이중결합이 처음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오메가3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6번 탄소에도 오메가3가 있고, 7번, 8번, 9번 탄소에도 이중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10번, 11번, 12번 탄소에도 이중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 14, 15번 탄소에도 오메가3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메가3가 아니라 이중결합이요. 총 이중결합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가 있다. 이 얘기라서 여기에 펜타라고 하는 겁니다. 이중결합이 5개 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탄소의 숫자는 여기서부터 여기 각각 한 개씩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탄소를 다 세면 탄소의 숫자가 몇 개가 있냐면 20개가 있습니다. 20개. 여기에 들어있는 탄소의 숫자가 20개라서 여기 20이라고 적고 여기 에이코사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중결합의 숫자가 5개가 있기 때문에 펜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펜타노익이라고 하는 펜타에노익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중결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탄소 20개, 그 다음에 이중결합 5개, 그리고 3번 탄소에 이중결합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EPA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화학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먹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디서 추출하느냐 이런 것보다 순수하게 저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양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나오던 저 화학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DHA입니다. 예, 도코사는 뭐냐면 22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이중결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있어서 6이라고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또 3번 탄소에 1번, 2번, 3번 탄소에 이중결합이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N3. 그래서 얘를 보고 DHA라고 얘기한다.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생긴 놈이 이렇게 생긴 놈은 뇌세포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또 이거는 혈행계성
그 다음에 눈, 이런 데 도움이 되고, 뭐 이런 이제 기능을 약간 달리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져 있는 걸 먹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일반적으로 얘가 6개당 얘가 4개, 즉 3대 1의 비율로 들어있다. 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서 먹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이 구조상 어떻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흡수율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흡수율을 왜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는 양은 흡수되어져서 들어가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이라고 하는데요. 기억력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건강 기능성에 있어서 일 섭취량 DHA 플러스 EPA 이렇게 합해 놓은 거 최소 900mg 최대 2000mg을 먹어야 기억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알맹이로 여러분 몇 개를 먹어야 되냐 하루에 이렇게 되는 거죠. 500mg 짜리 4알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DHA, EPA로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4개, 하루에 4개. 그래서 제가 아까 3개에서 6개는 먹어야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 기억력 개선에는 900mg에서 맥스 2000mg 정도까지 먹어주는 게 좋다. 건조한 눈을 개선시키는 데는 600mg에서 1000mg. 중성 지질을 개선시키고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려면 500mg에서 2000mg을 먹어야 된다. 자, 건강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기본 하루에 2000mg 정도는 먹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네, 2000mg. 그리고요, DHA 영양소의 기능성은 두뇌 건강, 대뇌 피질, 막 지질을 구성하는 PE와 PS의 지방산 중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PE하고 PS는 여기 아래쪽에 나옵니다. 포스파티딜 에타놀 아민, 그 다음에 PS는 포스파티딜 세린이라고 하는 이런 지방산 중에서 3분의 1을 차지한다. 엄청나게 많은 차지를 하는 겁니다. DHA가. 그래서 뇌세포에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눈 건강에 있어서는 망막의 광수용체, 바깥쪽 막 인지질의 PE에 다량 존재한다. 그래서 두뇌와 망막에 존재하는 DHA의 5%는 매일 손실이 되기 때문에 시기로 섭취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게 이 아래쪽에 논문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 보통 3g, 그러니까 DHA와 EPA로서 2g, 3g에서 6g까지 한번 드셔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g에서 6g까지. 그래야 흡수되어지는 양 계산하고 내 음식에 묻어가지고 변으로 빠져나가는 거, 이런 거 계산하면 역시나 비타민C처럼 되도록이면 좀 많이 먹어주는 게 효과가 제대로 나온다. 그래서 오메가3 먹어도 난 뭐 여태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한번 좀 많이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설사를 하거나 변으로 이 기름이 흡수가 되어지지 않고 빠져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빠져나오는 것 같으면 좀 줄여서 먹어보면 되겠죠. 그런데 RPG 타입은 역시나 흡수가 훨씬 더 잘 되고요. 일반적인 오메가3는 역시나 변으로 잘 빠져나옵니다.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RPG 타입으로 충분하게 한번 먹어보면 변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느낌이 아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메가3 흡수율이 중요한데요.
1세대가 이제 일반적인 오메가3고요. 그 안에는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해서 세 줄의 중성지방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 안에는 이 DHA, EPA와 같은 이런 성분은 전체 중에서 30%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세 줄이 있는데 한 줄밖에 없다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쓸데없는 거 먹어서 되겠냐, 그래서 여기를 잘라버려 가지고 이런 타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에틸 에스테르 타입인데 이라 그러죠. 이렇게 생긴 놈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이걸 2세대라고 하는데, 문제는 얘가 흡수가, 예, 얘보다는 좋지만 좀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탄올이 이제 여기 붙어 있는 게 좀 단점인 겁니다. 에탄올, 술이죠. 예, 그게 붙어 있다. 그래서, 이 단점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에탄올 빨간 거, 이것도 떼어내버리고요. 흡수율은 약 이 2세대에 비해서 70% 더 높인, 네, 이 DHA, EPA가 이렇게 세 줄씩 연결되어져 있는 에테르 트리글리세라이드 RTG 타입 3세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세대도 지금은 이제 퍼센트를 높이는 뭐 70%짜리, 90%짜리 이런 거를 이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요 RTG 타입으로 되어져 있는 것 중에 약 60% 이상 되는 것들을 프리미엄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중금속 함량이라든지 유해물질 함량이라든지 신선도, 기타 이 여러 가지 조건, 이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을 따져서 프리미엄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쉽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트리글리세라이드,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생선 기름이나 식물로 이렇게 추출을 해보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놈 밑에 포화지방이 하나 붙어 있고, 포화지방 붙어 있고, DHA나 EPA가 하나 붙어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먹고 필요한 것은 이 EPA와 DHA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흡수도 잘 안 되고 이것도 적게 먹는 것밖에 안 되니 여기를 전부 싹둑 잘라 가지고 여기다가 에탄올을 달라붙인 겁니다. 에탄올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포화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싹 제거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EE가 되는 거죠. 에틸 에스테르 타입. 예.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더 가공해서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게 RTG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글리세롤, 여기 처음 출발할 때 글리세롤이 들어있는 이 글리세롤 분자에다가 DHA, EPA 이런 것들을 다시 달라붙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원래 자연 상태에서 여기가 잘라지면서 얘도 흡수되고 이 포화지방도 흡수되고 DHA, EPA도 흡수되어지고요. 흡수되면서 다시 얘가 재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타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지방산이잖아요. 지방산은 먹는다고 해서 다 그대로 흡수가 그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지방산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런 TG, 트리글리세라이드, 이거를 먹으면 1차적으로 글리세롤하고 지방산하고 이 두 가지로 잘라져서 흡수가 되어집니다. 우리 몸으로. 자, 흡수되어졌는데, 흡수되어져 들어가는 길에 얘가 다시 트리글리세라이드와 글리세롤이 다시 재결합을 해서 RTG 타입으로 바뀌어야 제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기능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LDL과 HDL의 차이가 뭐냐면은
저밀도, 고밀도 지질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둥글게 공을 잘 싸고 있느냐, 지금 이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고밀도로 되어져 있으면 이 속에 중성지방이랑 콜레스테롤 그런 것을 이 속에 많이 잡아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고밀도 HDL이 높다. 그래서 HDL이 높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잘 싸려면 지금 저 타입, RTG 타입으로 되어져 있을 때 HDL을 만들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화학 구조적으로. 그래서 RTG 타입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TG 타입을 먹으면 얘가 일단은 장에서 전부 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글리세롤하고 지방산하고 이 두 가지로 분해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진 상태에서 혈관으로 흡수가 되어지고요. 혈관에 흡수되어지고 나서 얘가 다시 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RTG 타입으로 결합이 되어졌을 때 고밀도 콜레스테롤 HDL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만들기가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RTG를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다시 가서 보시면 RTG 오메가 요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가 여기가 끊어져서 흡수되어지고 다시 재조합되어져서 얘를 RTG 오메가를 또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혈중에 들어가 있어야 기능을 제대로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RTG 에스테리파이드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에스테리파이드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에스테르 타입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갖고 했냐? 세 개의 글리세라이드, 세 개의 중성지방을 가지고 붙였다. 그래서 RTG 이렇게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메가3의 RTG 타입은 지방산의 구조가 RTG 형태인 오메가3를 말하고 고함량 오메가3의 흡수율을 높인 상태, 일반 고함량 오메가 대비 약 70% 더 흡수율이 상승이 되어진다. 뭐 이 데이터는 뭐 심심치 않게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네, 심심치 않게 이런 데이터는 있습니다. RTG가 흡수가 잘 된다. 네, 그래서 어떻게 RTG 타입으로 만들어 가느냐라는 건데, 이게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 네, 얘하고 에탄올하고 붙여가지고 에스트리피케이션, 에스테르파이 이런 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DHA나 EPA의 에틸 에스테르가, 여기가 에틸 에스테르입니다. 요렇게 달라붙게끔 만드는 거고, 요게 EE 타입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를 다시 세 개씩 다시 묶어 놓은 게, 다시 붙여 놓은 게 RTG 오메가3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드는 공정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확대를 해가지고 보여를 드려볼게요. 요게 생선으로부터, 네, 주로 뭐 생선은 뭐 멸치, 정어리 이런 거 아주 작은 생선으로 만드는 게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중금속이 큰 생선에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 살펴보면은요, 거기에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을지라도 다 제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게 뭐 이 멸치 타입으로 만들든 뭘 갖고 만들든 간에 먹는 것에는 거의 지장이 없는 수준의, 그리고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으면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뭐 가끔 질문을 많이 하죠. 이 큰 생선으로부터 만들어낸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한테. 그럼 이제 그게 자꾸 질문을 하면 정말 이 비슷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 방송을 안 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RTG에 이 DHA EPA가 많이 들어있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 원료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성비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생선의 작은 멸치로 만드는 게 더 좋지, 뭐 참치나 이런 걸로 만드는 거는 좋지 않다.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값싸고 양 많은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만들더라도 결국은 전부 다 빠져나가고 내가 원하는 것만 쏙 빠져나와가지고 그거 갖고 제품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네, 원유를 만들어내면 이 원유가 30% 오메가3로 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순물이 혼합되어져 있고 이 속에는 트리글리세라이드가 들어있는데 DHA, EPA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 하얀 색깔로 되어져 있는 게 DHA, EPA가 아닌 다른 지방입니다. 다른 지방. 그래서 이게 혼재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네, 혼재되어져 있는 놈을 가지고 다시 네, 얘를 분리를 해냅니다. 분리를 해낸다. 어떻게 분리를 해내느냐? 네. TG를 EE 타입으로 에틸 에스테르화로 만든다. 근데 이거를 하는 과정에 주정이라고 해서 에탄올이 들어갑니다. 이게 술이죠. 술이 들어간다. 이렇게 한 뒤에 여기를 다 잘라가지고 이게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놈인데 이 놈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고 나면 자, 오늘 좀 복잡하긴 하지만 네, 이런 형태로 이 일반적인 그냥 지방산 그 다음에 이 파란 색깔이 DHA, EPA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DHA, EPA하고 얘가 혼재되어져 있는 이 속에는 오메가3는 30%밖에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얘를 다시 이 하얀 거를 분자정류법에 의해서 분리를 해내버리고 얘는 빼내버리고 오 얘가 움직이네. 네, 빼내고 이 타입만 모아놓는 겁니다. 이게 이제 DHA, EPA가 들어있는 양이 55에서 75% 정도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75% 이외에 25%에 해당되는 건 또 다른 지방이 이 속에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100% 오메가3, DHA, EPA만 들어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한 알 속에는 DHA, EPA가 들어있는 양 플러스 다른 것도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타입을 가지고 이제 예, 여기까지 된 거죠. 이 타입. 요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요게 글리세롤인 겁니다. 세 가닥으로 이 놈을 예, 달라붙여 버리는 거다. 트리글리세롤, 글리세라이드. 얘를 효소 처리를 통해서 달라붙여 버리고 붙어 있는 이 빨간 색깔이 에탄올인데 에탄올은 이제 제거를 해버리고 나면 55에서 75%에 해당되는 DHA, EPA, RTG 타입으로 만들어져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 중에 또 뭘 하냐면은 탈취를 한다는 겁니다. 이 탈취가 뭐냐면 여러분들 오메가3를 먹으면 그 특유의 비린내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네, 싹 제거해 버린 겁니다. 거의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TG 타입은 대부분이 이런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용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RTG 타입은 이 냄새가 제대로 제거가 되어지지 않은 놈입니다. 장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네, 장에서 용해되어져 봐야 큰 덕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혀. 네. 그냥 위장에서 음식하고 같이 내려오고
또 분해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밑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담접선하고 같이 붙어서 얘도 밑셀을 만들어야 흡수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그냥 위장에서 터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위장에서 터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터지도록 만들어 놓기 위해서, 왜? 위장에서 터지면 비린내가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린내가 올라오는 것들은 일단은 산화가 되어져 있는 가능성도 많다. 비린내가 많이 들어있을수록 정제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오메가3를 선택을 할 때는 이 냄새, 비린내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TG에 RTG가 되어져 가지고 제품이 이렇게 크루드 타입으로 만들어지고, 이거를 이제 포장을 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에 가지고 오면 여러분 콜라겐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콜라겐으로 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둘러싸서 콜라겐으로. 그래서 이 RTG 타입의 오메가3 알맹이를요, 처음에는 여러분 딱딱하죠. 그 알맹이를요, 국물 같은 데다 넣어보세요. 따뜻한 국물에다. 그러면 흐물흐물해집니다. 그게 콜라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에서도 굉장히 잘 분해가 된다. 즉, 소화가 잘 되어야 얘네들도 잘 터진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해서 이제 이렇게 알맹이로 만들어서 우리가 먹게 되어져 있죠. 이런 과정이 이제 제조 공정이 되어지게 되는 거고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3세대 RTG 타입은 DHA, EPA가 이렇게 세 가닥이 들어있다라는 거고요. 그것도 이게 전부 100%가 이게 들어있는 게 아니다. 다른 것도 또 혼재되어져 있다. 그래서 100%짜리가 아니라 지금 맥스 최대 90%짜리까지 만들 수 있나 봐요. 네. 자, 글리세롤 플러스 3개의 지방산이 있지만 1세대의 경우에는 글리세롤 1개의 오메가3에다가 2개의 기타 지방이 이렇게 들어있는 타입이 되어져 있고, 오메가3 함량은 30% 밖에 없고, 2세대는 EE 타입인데 에탄올이 붙어 있고 1개의 지방산 이렇게 붙어 있다. 오메가3 함량은 55에서 75%가 되어져 있는데 얘는 흡수율이 낮다. 그래서 흡수율을 높게 이 세 개를 묶어 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2개 이상의 오메가3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오메가3 이것도 무조건 3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2개가 들어있는 놈도 있고 3개가 들어있는 놈도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흡수율을 약 2세대 대비 70% 상승을 시켰다. 그래서 뭐 실험을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보면은요, RTG 타입이 2세대 타입보다 70%는 더 흡수가 잘 되더라. 그래서 혈액 내에서 DHA와 EPA 함량을 측정을 해가지고 나온 데이터입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 논문 데이터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데이터이네요. 그래서 흡수가 이 에스테로 EE 타입보다는 RTG 타입이 흡수가 더 잘 된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이 생산하는 과정에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가지고 있느냐, 이 어떤 공정들을 거쳐서 가고 있느냐라는 건데, 이 유럽의 위생 기준이 있대요. EC852-2004 이걸 준수해서 만들었느냐, 선박과 배의 장비 그리고 탑승 인원 모두가 위생 규정을 준수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GPS 인공위성 위치 추적이 되는 선박을 이용해서 하느냐,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모든 의류는 수확 후 24시간 이내에 모두 가공 처리를 완료하느냐, 24시간 이내에 가공 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어획 직후 반드시 냉장, 냉동 보관하고 35시간 이내에 필수적으로 가공을 하느냐, 신선도 적합 여부 판단하기 위해서 특정 단백질 및 유기물 분석을 하느냐, 원유의 품질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의획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고품질의 원유를 가지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오메가3를 열심히 챙겨 먹으면 흡수가 일단 잘 되어야 되고요. 흡수가 잘 되어지면 두뇌 건강, 눈 건강, 두뇌 건강,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혈행 개선,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그 다음에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걱정이 되고 혈관 문제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RTG 타입 중에서도 프리미엄 RTG 타입의 오메가3를 먹어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역시나 비타민C는 꼭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비타민C를 챙겨 먹으면 이 RTG 타입의 캡슐이 훨씬 더 잘 터진다. 그 다음에 그 캡슐은 콜라겐으로 만들어져 있고 콜라겐이 소화가 잘 되고요. 콜라겐이 소화가 잘 되면 내 몸에 콜라겐을 만드는데도 또 쓰일 수가 있다. 그래서 연질, 콜라겐으로 만들어진 오메가3, RTG 타입 오메가3, 프리미엄 RTG 오메가3를 섭취하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어려우시죠? 오늘. 네. 어렵지 않았습니까? 네. 이해가 좀 되셨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1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비타민C와 오메가3 두 알과 알맹이 자, 오메가3 두 알과 잘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이나요? 자, 오메가3 두 알과 비타민C 두 알을 총 4알을 먹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알을 못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이 연습을 해보면 알 먹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알 잘 챙겨 드시면 그리고요, 지금 이런 RTG 타입을 먹고 나면 정말 피가 돌아가는 게 몸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